해결하기 위해 인간 존엄성 기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AI를 통한 정의, 평화, 가능성이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님 브리핑 감사합니다. 이제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 대학 교수님의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 President. 네,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안보리 이사회 앞에서 발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최근 몇 년 전의 궤도를 거슬러 오면 AI가 가면 갈수록 큰 영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놀라운데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전문가들까지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 시사점은 매우 명료합니다. AI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간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율성을 가지고 AI가 행동을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발전 속도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얼마나 빨리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빨라진다면 어떤 AI들은 인간의 역량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것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 급진적인 변화는 인류의 역사에 획을 그을 것입니다. 엄청난 수조 달러의 규모가 계속해서 AI에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빨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군대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AI가 인간들을 해코지하지 않게끔 고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AI는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AI는 AI에 대한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축할 수 있을지를 해결을 해놓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은 악한 행동에 의해 그리고 사회의 규범과 여러 가지 관념들을 구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중대한 리스크를 우리 안보와 평화에 가져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권력을 어떠한 개인, 어떠한 국가 혹은 어떤 단체가 사용한다면 엄청나게 큰 파괴적 재앙을 가져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권한을 통하여 우리의 결의를 통하여 OECD와 UN과 같은 이 단체들이 촉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제적인 리포트를 통해서 과학 기반의 이해를 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정말 수많은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과학적인 증거와 입증을 마련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과학적 컨센서스를 통해서 서로 다른 관점이 있고 또 과학적 이해도도 서로 상이합니다만 저는 오늘 세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오늘의 안건과 관련된 주제 말입니다. 첫째, 시장과 힘의 집중입니다. AI 모델은 조만간 인간급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고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전략적 함의점을 가질 것입니다. 이는 엄청나게 강력한 신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또 소수의 기업, 소수의 국가, 소수의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누군가에게 편향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악한 행위자들의 리스크입니다. AI는 악의적 행동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생화학적 무기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이는 실제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복잡다단한 설득 그리고 선동 캠페인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역량을 통해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극단적인 인간의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도로 발전된 AI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AI가 역량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당히 심각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챗봇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이 챗봇이 개인들의 정신 건강과 어떤 경험에 영향을 주고 딥페이크도 계속해서 개인들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AI 모델의 역량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으로 뛰어넘어 버린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AI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통제권을 아득히 뛰어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를 해야 되죠.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신중히 고려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고안을 해서 집단적인 그리고 인간의 그리고 자연적 이런 주권을 고려해서 함께 노력을 배가하여 현명한 결정을 앞으로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국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식을 모으고 혁신을 하여 과학 그리고 거버넌스의 최전선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기술적 과학 측면에서 우리는 글로벌 리서치 노력을 배가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라지로라는 프로젝트 로우제로 공동대표 겸 과학 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AI를 안전하게 고안하고 여기에 가드레일, 즉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AI들이 우리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서치 프로젝트는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효과적인 협약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기술적 진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컴퓨터에 활용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협정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국면 모두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로 국제적 파트너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UN 과학이사회 그리고 총회에서 이것을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버넌스 차원으로 넘어가면요. 대략 200명의 전문가들 그리고 외교 측 우두머리 분들과 함께 국제적인 레드라인을 긋자라는 AI와 관련된 리스크의 레드라인을 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통제권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진보를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그저 뒤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보호를 하고 또 글로벌적 이해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다자주의적인 AI를 둘러싼 안건들을 논의하고
세 가지 목표를 성취해야 합니다. 첫째, AI는 안전하게 모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AI는 불공정한 이익을 특정 누군가의 경쟁자에게 혹은 국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우리는 AI가 가져다주는 혜택은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제약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말이죠. 만약 우리가 AI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발전시킨다면 우리에게 정말 천문학적인 기회를 주고 우리 인류의 생명과 공동 안보에 엄청난 혜택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발언을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제 AI 안전성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가장 고도로 발전한 범용 AI는 현재 불확실합니다.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또 둘째,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둘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실용적 그리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의사 결정자분들이 바로 그 궤도를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흥미로운 논의를 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벤지오 교수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최예진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연구소 교수님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대화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주재 하에서 이런 자리를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20년 전 기계가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고 싶어서 인간처럼 해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컴퓨터 공학자가 되었습니다. 지능은 강력할 뿐 아니라 인간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AI는 우리에게 많은 점으로 놀라게 합니다. 특히 저는 AI가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는 것에 놀라곤 합니다. 자연적인 세상에서 발견을 하기도 하고 의학적 발견도 AI가 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 함께 과학적 한계 또 사회적 선택이 동반됩니다. 저는 그런 선택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할 뿐 아니라 접근 가능한 그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능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수만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소외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능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두가 이 지능을 만들어가는 데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 이 영역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과학 역사를 보면 돌파구는 다양한 경로로 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 새로운 영역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경우 많은 에너지와 투자가 한 모델 진전에 쓰입니다.
바로 이 모델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개발자들은 AI 시스템을 구축했고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와 컴퓨터 역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진화된 모델은 소수의 기업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몇몇의 국가만 관장합니다. 이런 집중은 우리의 과학의 그 영역을 좁히고 또 참여를 저해합니다. 이런 다양한 실험에서 다양한 관점을 잃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관, 다양한 연구자, 다양한 사회의 관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인 과제는 이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더 확장하고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계속해서 탐색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위험을 감수했을 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목소리가 의견을 낼 때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AI 개발에 적용해야 합니다. 더 적응형의 더 회복 탄력성 있고 글로벌 지역사회 접근성이 좋은 AI로 만들어야 합니다. AI 접근성과 또 대표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AI를 확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포용해야 하는지 누구의 가치가 AI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AI가 인류에 도움이 되려면 글로벌 접근성이 북극성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영역을 두 차원에서 넓혀야 합니다. 첫 번째는 AI를 좀 더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AI를 민주화하려면 우리의 데이터에 대한 또 컴퓨팅 역량에 대한 의존도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적게 사용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리고 기계가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기계를 둘러싼 세상을 살펴봄으로써 AI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내면서도 또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또 기관들, 정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AI 시스템이 많은 지역사회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어적 다양성, 문화적 풍부함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선진 AI 모델은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모든 사회가 AI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토대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평가 방식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평가를 해야 합니다. 언어, 관점, 콘텍스트 부분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 그 연구 질문이 필요합니다. 언어적 유연성이 어떤 의미를 AI 측면에서 갖는지,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질문에 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학제적
다문화적 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는 각국 고유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 전문성은 AI를 구축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공동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위험 그러나 고가치 과학 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기구가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날 불확실하지만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의 공공 AI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양한 언어의 다양한 AI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실제 세상을 반영해야 합니다. 컴퓨팅 능력이 영국의 그리고 국가 모두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뿐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발견으로 이어지는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연구자들이 다양한 국가 간 교류를 하고 차세대 측정단 기술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합니다. 혁신은 많은 경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혁신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판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더 글로벌한 접근성 그리고 더 많은 문화를 대표하는 AI를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가지 않은 길을 가보고 또 경쟁에 치중하기보다는 선을 위한 협업을 해야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최혜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발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테레시 사무총장님, 그리고 여수와 벤지오 교수님, 최혜진 교수님 세 분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 현재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는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안보 역량인 시대,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정찰부터 군수, 기획까지 군사 분야 전반에서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작전의 효율성과 지휘체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인도적 지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도달하도록 만들어 국제평화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발 군비 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지 모릅니다. 안보리는 그간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팬데믹 같은 진화하는 위협에 적극 대처하며 국제사회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네덜란드와 함께 유엔 총회 최초로 군사 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고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을 채택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고 APEC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의 혁신이 인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 노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늘 도전에 맞서 응전해왔고 어떤 절망을 마주해도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의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온 유엔의 빛나는 역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또 안보리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산 세이크 모하무드 소말리아 대통령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대한민국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토론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자리에 모여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께 이 인사이트를 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자분들께 오늘의 디스커션을 공헌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AI는 이제 더 이상 머나먼 전망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하고 있고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고 평화와 안보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있고 또 현재 논의할 문제들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통해서 혁신을 꾀하는 역량을 주고 또 여러 위기를 방지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오용하는 그런 리스크와 또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또한 산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AI가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저는 세 가지 우선 과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책임감 있는 AI 사용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마련해야 합니다. AI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그리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통해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AI가 윤리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평화 유지 과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악한 그룹의 행동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모든 회원국들 그리고 기관들이 다양한 관점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이 프레임워크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맥락에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AI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의존 신드롬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AI는 소수의 집권자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고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진보와 또 데이터의 통제권은 이러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량을 배양하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프리카와 같은 대륙의 국가들은 그리고 이곳의 여러 연합과 조직들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AI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주권을 그리고 데이터 문해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촉진하고 포용적인 접근권 그리고 리더십을 촉진함으로써 AI는 집단적인 진보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적극적으로 AI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리스크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생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AI는 자동화된 무기에 활용될 수 있고 또 잘못된 정보 혹은 정보의 개입 등이 평화 절차에 엄청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에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악한 행동자들 혹은 잘못 활용되었을 경우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군사적으로 활용될 경우 그리고 이를 경보 시스템에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좋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before they escalate. 시민사회에 대한 위협을 계속 고조하는 것 The 또한 Council should encourage the 방지해야 합니다. development of accountability mechanisms 우리가 책임감 있는 to ensure 메커니즘을 that those 통해서 who misuse AI AI를 are held 오용하는 자들은 responsible and accountable.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대한 In conclusion, 결과를 Mr. President, 부담해야 the 된다라는 era of 책임론을 artificial 주어야 합니다. intelligence is not a 인공지능은 distant prospect, but our 다시 한번 current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머나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with these tools depends 이 on our 비전을 commitment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하는 결단, 그리고 우리가 하는 협력, 윤리적인 리더십, 그리고 글로벌 연대가 We 필요합니다. are presented with a defining opportunity to guide 우리는 this 이 historic 기회를 transition 정의함으로써 responsibly 책임감 so 있게 that 행동을 하고 technological progress 이 기술적 진보가 serves as a bridge to peace and shared 우리에게 prosperity. 공동적 번영과 평화, 안보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The 합니다. pow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인공지능의 inevitable 힘은 in its outcome, 결과적으로 피할 수 없고 이는 guided and given meaning by 규정을 our 하고 values 가이드를 하고 and our 또 우리에게 choices. 가치를 주고 우리가 Somalia 선택을 is committed 함으로써 to acting with 마련해야 합니다. foresight 그리고 우리 and 소말리아는 resolve together 함께 so that 행동하고자 future 하는 generations 노력에 will look back 촉구를 on 하는 this 바이며 moment. 이 순간에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As 함께 nations 해야 합니다. to guide technological 유엔으로서 progress 함께하고 기술적 진보 그리고 모두를 위한 대의, 평화를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번영을 지키고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모하무드 대통령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슬로베니아 대통령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and let me begin by extending our gratitude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convening today's open 대한민국의 debate. 오늘 토의를 주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벤지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는 전에 변호사로서 인간의 삶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 기술 발전이 굉장히 저에겐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공적이지도 않고 지능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수백 년간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명적 자율 무기 체계 같은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입니다. 2년 전 안보리 일에 디지털화가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가자,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전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서로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자행합니다. 전 전투원들도 이러한 해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드론, 로봇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양심은 없습니다. 이 기계들의 살려달라고 빌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갈수록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AI가 존재론적 위협이자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AI는 또한 우리 일상생활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듯 넘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넘치면 의존하게 되고 AI가 지나치면 우리의 지능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 능력 또 독립적인 결정 능력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가 AI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피해를 줍니다. 한편
AI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AI가 평화 작전을 도와주고 기획에 도움을 주고 중복되는 정보를 피해줄 수 있습니다. 분쟁 관련하여 AI는 식량 안보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기후변화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오늘 이 유엔에서 하고 있는 이 치명적 자율무기 체계 또 AI의 군사적 사용에 관한 논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AI 기반 무기가 각국이 분쟁에 참여하는 데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군사적인 AI 사용은 협업에 기반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 군대는 이 자율무기 체계를 이용하여 인간의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엔의 관점에서 이 단결된 안보 관점에서 AI는 평화, 안보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권과 개발이라는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AI는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 테러, 조직 범죄가 있을 수 있고 또 환경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는 시의 적절합니다. AI는 평화,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유엔 헌장에 따른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책임감 있게 글로벌 평화에 대한 AI의 영향에 대응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AI 관련 활동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슬로베니아는 정기적인 사무총장 주재하에 논의를 촉구합니다.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와 관련된 논의를 지속함으로써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관련 이 안보 위험을 포함함으로써 민간인을 보호하고 또 인도주의자들을 보호하고 또 평화 작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안보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AI의 의사결정은 국가법에 따라야 하며 특히 국제인도법에 따라야 하며 인권법에 따라야 합니다. 또 윤리적인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 평화 안보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 AI 위험에 대응하면서 반드시 모든 알고리즘이 모든 자동화된 결정이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무성이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 국가 접근 방식, 다자 접근 방식에 다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투명성 없이는 알고리즘은 AI 감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국가 간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신뢰가 부족합니다. 정치뿐 아니라 재계, 기업, 또 현대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가 약합니다. 신뢰 부족은 장벽입니다.
차이는 계속해서 장벽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결국 신뢰 부족은 큰 장애요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안보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한 논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대한민국에게 이 중요한 회의를 이끌게 된 바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평화와 안보 관련된 AI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아까 개회사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 미팅을 통해서 그리스는 작년 4월에 프랑스와 대한민국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